예, 안녕하세요. 포큐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김포프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 과목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드디어 첫 오픈을 하게 됐어요. 지금 들으시는 과목은 이제 저희 포큐 아카데미 웹사이트에 오시면 이제 컴프 3200이라고 해서 사실은 3학기에 제공되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에 대해 약간 특이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모든 포큐 아카데미 코스가 그렇지만 저희는 한 과목 한 과목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일반적으로 괜찮은 컴퓨터공학과 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를 전공에 컴퓨터공학의 전공 필수 정도만 배운다면은 한 2년 안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본기를 가르칠 수 있겠구나 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고 전체 코스 목록들. 그래서 한 과목이 이제 모든 거를 다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 그 전에 선수 과목들에서 배운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다시 복습을 많이 하지는 말자. 필요한 부분은 약간 복습을 하지만 이미 전 과목에 배웠던 내용들의 기초에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를 배우자라는 개념으로 코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 C++ Unmanaged Programming을 들으시는 분은 이게 과연 C++긴 하지만은 이 코스 자체가 C++를 가리키면서 OOP를 처음부터 가리키는 건 아니다. OOP라고 하면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얘기고요. 이게 3000번대 코스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3학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2학기 때 배웠던 코스들이 이제 두 과목이 이 과목의 선수 과목이 되는데 그 과목이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이거는 자바로 지금 현재 가르칠 계획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과목 하나는 이제 C, Unmanaged Programming 이렇게 돼 있는 과목이에요. 왜 이 두 과목이 선수 과목이냐? 그 이유는 일단 C에서 메모리 관리 확실하게 하실 줄 알고 포인터 제대로 쓰실 줄 알고 포인터 이중 포인터까지 쓰실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포인터 연산 무리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메모리 할당했으면 지우는 거 까먹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 같은 거 안 만드시는 분들, 이제 그런 정도의 숙련도를 가지고 계셔야 이제 이 과목을 일단 들을 수 있고요. 그걸 뭐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C 포인터로 짜본다거나, 그래서 무리 없이 짤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뭐 그 외에도 스트럭처 같은 거, 구조체 같은 걸로 이제 memcopy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파일에 적었다, 읽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정도면 C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OOP를 마스터하는 얘기는 이제 뭐 자바나 C샵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로직이 있을 때 그거를 오브젝트화, 그러니까 물체화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속성 넣을 수 있고 필요한 함수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오브젝트끼리 분리를 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OOP 개념 아시고, 뭐 상속 개념 아시고, 다형성 개념 아시고, 뭐 그런 것들,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요 과목의 선수 과목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뒤쪽에서 잠깐 나올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과 점수, 이 수업의 통과 점수가 85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정당성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정도 85점을 배우고 선수 과목을 배우신 분들은 다음 과목에서 굳이 전 과목에서 배웠던 거를 까먹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가정하에 한 수업의 절반을 다시 복습을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누구한테도 시간 낭비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코스 자체가 그냥 뭐 누구를 위한 교육보다는 사실은 이 컴퓨터 공학 쪽을 이제 뭐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평생 직종으로, 그것도 그냥 힘들게 열심히 사는 그런 직종이 아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정받는 약간 좀 프로페셔널한 좀 고급 프로그래머 양성을 위해 있는 그런 저희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중간보다는 훨씬 위쪽의 내용들과, 그리고 그 정도의 평가 기준을 이제 한다는 거를 주의해 주시고, 그 정도면 이 코스에 대한 선수 과목이나 뭐
저희가 코스를 제공하는 방법, 뭐 어떤 정도를 가르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된 것 같으니까, 자, C++ 과목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써? 그거 더 이상 안 쓰잖아. 안 쓰는 언어 배워서 뭐해? 아무도 쓸모없는데? 그거 가르치는 거 구닥다리야. 그거 정말 쓸모없는 거야. 그거 대신 요런 언어 배워봐. 저런 언어 배워봐. 그 이상 알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교수로 가리키던 공립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이제 거기를 결과적으로 관두고 나온 이유도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C++ 같은 언어를 안 가르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제 그 결정에 반대하면서 그걸 왜 안 가르치냐? 그럴 때 걔네가 한 말은 업계에서 안 쓰인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제가 실제 업계 통계를 가져다가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그리고 실제 그 업계에 보면은 그 사람 채용하는 내용, 그 결과들 있잖아요. 공고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미 충분히 어느 프로그래머가 더 필요한지도 찾을 수가 있어요. 통계를 주고 나서, 자,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C++ 프로그래머를 많이 채용하지 않냐? 주변에 있는 이런 업계에서도 우리 코업 보드, 산학협동 보드를 통해서 너네 C++ 좀 더 일찍 가르쳐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 않냐? 대체 너네 자료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주도하던 사람들이 나도 자료가 있어. 보여줘? 그러면 그거 보여줄 수는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굉장히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도는 게 좀 이제 약간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 언어를 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 필요 없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런 질문 많이 하죠. C++ 안 쓰인다는데 아직도 써요? 그거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해요. 그렇다. 이러고 넘어가면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팩트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난 20년 동안 일단 이 언어가 어떻게 변해왔냐를 보여드릴게요. 과거 20년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량,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레퍼런스로 삼는 이 TOB인지 타이오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근거를 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좀 보면 좋아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C가 사실은 그 과거의 언어들을 뒤엎은 굉장히 좋은 언어였어요. 이때 이게 고수준 언어라고 해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OOP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C++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1위, 4위하고 5년 안에 이제 C++ 이 두 개 1위, 2위를 해요. 그러다가 자바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요. 이때가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죠. 왜? 여태까지는 C++로만 모든 걸 코딩해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자바로 코딩할 수가 있었어요. C++로 코딩해야 될 것들이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그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들, 실시간 시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은 이제 좀 더 안전한 언어, 메모리 관리를 직접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실제 언어단에서 해줘서 안전한 언어를 쓰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로직 같은 걸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가 혜성처럼 1위로 올라오고, 요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때부터 한 얘기가, 야, 요즘 코볼도 안 쓰지 않냐? 코볼 안 쓰는 것처럼 자바가 10년 안에 이제 혼자 살아남고 C하고 C++는 더 이상 안 쓸 거다. 요때 돌던 얘기를 이제 지금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역사는 사실은 잘못된 예측을 이제 증명을 해주죠.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자바가 뭐 2위도 할 때고 있고 C가 1위도 할 때도 있지만, 이것도 재밌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지가 돼 있고요. 2018년 10월 기준일 거예요, 이게. 그 기준으로 자바 1위, C가 2위예요. C++는 부동의 3위를 지키고 있고요. 한 번 4위로 떨어진 적은 있지만 부동의 3위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보통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하고 C++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똑같은 언어가 아니고 패러다임이 다르지만 C++ 자체에서 C를 또 거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에서 요즘 쓰는 것들, 예전에는 이 둘을 굳이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한 이제 너무 과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요즘 업계의 그 분위기로는 C++를 같이 보는 경우가 솔직히 많죠.
그래서 실제 C, C++ 두 개를 더하면요. 자바보다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써 있는 거고, 업계는 아직도 C하고 C++를 사용한다. 자, C 15% 거의 자바하고 비슷하죠? C++ 7% 합치면 자바보다 일단은 높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바보다 이제 C++하고 C를 쓰는 곳은 성능이 많이 필요해요. 성능이 필요한 곳에서는 아직 C, C++ 이길 사람들이 없고, 예전 뭐 2003년도에는 컴퓨터가 무조건 빨라질 거니까 자바만 해도 무조건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예측이에요. 왜 그거가 잘못된 예측인지는 뭐 하드웨어 발전 히스토리,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한 이제 물리적인 이유, 그리고 하드웨어가 발전할수록 높아지는 사람의 눈높이 때문에 여전히 성능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게 한 최소한 뭐 20% 정도 된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바 같은 언어, 이거를 보통 매니지드 언어라고 해요. 왜? 이 언어 단에서 직접 메모리를 관리가 매니지잖아요. 관리해 주니까 요런 언어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경쟁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뭐 파이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C샵도 그거고,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유명한 언어들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매니지드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 대신 쓸 수 있는 언어, 뭐 코틀린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경쟁이 심해요. 근데 C하고 C++, 그리고 어셈블리어 이런 건 언매니지드 언어인데,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언어가 아직 만만치가 않아요. 뭐 최근에 나온 언어들 한두 개 정도가 요거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툴이라던가 뭐 범용적으로 아직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언어도 있기 때문에 C하고 C++를 대체할 언어는 아직도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 아직도 성능을 중요시하는 업계가 있기 때문에 언매니지드 언어도 사라질 수 없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이런 현실이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누가 아직도 C, C++를 사용할까? 일단 뭐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언매니지드 언어를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예예요. 뭐 굉장히 많은 운영체제가 이제 C를 기반으로 했고요. C 기반이고, 몇몇 운영체제는 거기에 C++ 혹은 C++와 유사한 것들을 돌리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자바를 약간 혼용으로 쓰는 운영체제도 있긴 한데, 그런 운영체제를 비교해 볼 때, 이제 매니지드 언어 쓴 운영체제랑 아닌 운영체제 비교해 보면은 어떤 운영체제가 훨씬 성능 좋고 잘 도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매일 쓰면서 정작 여기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갔다고 이제 인지 못하시는 부분, 인베디드 시스템, 요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또 언매니지드 언어가 쓰이죠. 이미 화면에 보여드린 뭐 가정기구도 있고,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온갖 이제 뭐 제어 시스템들,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기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요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C++를 배우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비디오 게임, 이 컴퓨터 게임 업계가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C, C++ 업계를 거의 주도하고 있는 이제 그 분야기도 하고, 요즘 뭐 유니티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프로그래밍, 게임, 플레이 쪽, 게임 쪽 로직 프로그래밍은 이제 C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돌리는 엔진, 그런 것들은 다 C++를 많이 쓰죠. 뭐 그 외에 툴을 만들 때는 C샵에서 매니지 언어를 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부적 이제 엔진은 다 C, C++를 쓰고, 상용 게임 엔진 우리가 아는 것들 있잖아요. 언리얼 엔진도 그렇고, 뭐 크라이 엔진도 그렇고, 유니티 엔진, 내부적으로는 다 C, C++로 돌아요. 그 위에 스크립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을 좀 지원할 뿐이고, 그리고 유명한 게임 회사들,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뭐 헤일로, 뭐 파이널 판타지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C++ 기본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디아블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도 C, C++ 굉장히 많이 쓰는 업계, 게임 쪽, 그리고 어느 나라마다 이제 게임 쪽이 발전한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거든요. 뭐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특히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C, C++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다.
자, 그래픽 프로그램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마야, 3ds 맥스 이런 것들 다 내부적으로 C++로 짜 있어요. 왜?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그려야 되니까, 데이터도 엄청 큰데 이 데이터 빨리빨리 처리 못하면 사용자 열불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C++로 짭니다.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 그 웹브라우저들 대부분 이제 역시 로우 레벨 언어로, 그리고 언매니지드 언어로 짜고요. 원래 기본이 대부분 C++ 기본으로 시작을 했고, 요즘 특정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를 좀 쓰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언어도 기본적으로 언매니지드 언어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웹브라우저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료 장비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은 CT 스캔, MRI 이런 거 찍으면은 3D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툴 같은 쪽은 당연히 매니지드 언어 써갖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뒤쪽에 이제 데이터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언매니지드 언어 써갖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C++ 많이 쓰는 것도 알겠고, 프로그래머 이제 자리에 20몇 프로는 그건 거 이제 이해한다.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 그죠? 그 최소 20%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일할 생각이 없고, 평생 나는 매니지드 언어만 쓸 건데 뭐 굳이 이런 거 왜 배우냐? 이제 요게 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C++ 죽을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요렇게 쉴드 치시는 분들이 있죠. 요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포프TV라는 채널에 비디오를 올려서 설명한 게 있어요. 비디오 제목이 프로그래머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언어 둘이에요. 그 비디오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그 프로그래머가 결과적으로는 이걸 직업으로 삼고 앞으로 뭐 당장 졸업해서 이렇게 말단으로 뭐 저임금 취직하는 거는 어떻게 가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정말 10년 뭐 살아남고 15년 살아남고 20년 살아남으면서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나이 들어서도 요즘 농담처럼 하는 말, 회사에서 쫓겨나서 아니면 때려치고 치킨집 차려야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자기가 훌륭한 그 프로그래머로 살아남으려면은, 고급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살아남으려면은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하드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비유들은 많아요. 실제 생활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운전을 이제 그냥 우리처럼 하는 사람 말고요. 여기 위치 A에서 위치 B로 이동하고 그냥 느릿느릿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그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속도도 낼 때 낼 줄 알아야 되고, 뭐 핸들링도 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가 어떻게 도는지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요. 그걸 몸소 느껴서 이해를 하던, 그걸 일단 뭐 어떤 이제 뭐 레이서까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자동차가 뭐 이렇게 동력이 도는 원리 이런 것부터 이해를 하지 않는 한 정말 자기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탑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 주변에 비슷한 것들을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재미로 하다가 그걸 업으로 삼게 되면 점점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쪽으로 무슨 물리 뭐 조건이 작용을 한다든지 근육이 어느 쪽을 더 발달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게 돼요. 프로그래머도 똑같아요. 저희가 하드웨어를 이해를 하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짜던 간에 요거는 요런 이 하드웨어에서 잘 못 돌 프로그램, 요런 건 피해야 할 거, 요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처음에 프로그래밍 배우시는 분들은 언매니지드 언어를 배우셔야만 그런 하드웨어에 도는 동작을 익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추상적으로 그냥 나는 로직만 짤 거야, 이게 내부에서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똑같이 결과는 나오지만 남들보다 비효율적인 거, 아니면 어쩌다가 나중에 나는 지금 못 봤지만 실제 버그가 있고 그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코드, 이런 걸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볼 수 있는 언어를 좀 배워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얘기는 최소 1년은 배워놔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기준으로 보면 한 2학기 정도는 열심히 손에 익을 정도로 해놔야 된다. 그러면 메모리 동작 원리를 알게 되고요.
CPU 동작 원리도 알게 되고 컴퓨터가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건 컴퓨터한테 좀 더 어려운 일, 좀 더 쉬운 일. 그리고 마지막이 매니지드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고 그걸 쓰면 되게 편해요. 근데 그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됐느냐 이거를 약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나중에 매니지드 언어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언매니지드 언어가 아닌 매니지드 언어만 쓰더라도 코드 한 줄 한 줄 짤 때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게 더 좋은 방법, 요게 더 나쁜 방법. 그래서 점점 좋은 코딩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른 시기에 이렇게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똑같이 한 달 일하고 똑같이 1년 일해도 요 내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발전 속도는 한 최소 50% 길면은 크면은 두세 배까지도 난다고 봐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자기의 발전, 평생 커리어를 위해서면은 매니지드 언어뿐만이 아니라 언매니지드 언어 하나도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생각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습관이 들여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0년 커리어를 이제 고민하는 이제 뭐 기관이에요. 교육기관, 교육기관 회사, 교육 서비스 제공회사. 여전히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싶은지 그 나이 40, 50대에서도 충분히 내 가족 부양할 정도로 괜찮은 돈을 벌고 싶을 건지 그러면은 요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통 이제 만들어서 통계를 구해서 그거 갖고 학교가 잘 되고 있다, 학원이 잘 되고 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단 직종에 싸구려 직종에 취업시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 거로 했는데 그 뒤에 한 2년 뒤에 잘려나가고 5년 뒤에 잘려나가고 실제 이 학원 졸업한 사람 중에 한 20%밖에 어깨 안 남아있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지는 않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단기적으로 직장을 가지는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 정도 교육 수준의 저희 정도의 기준이면은 그는 똑같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10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업 만족도가 높은지 돈을 얼마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통계를 내서 비교할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학교라고 하지 않을게요. 학원이라고 할게요. 저희 인가받은 학교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저희 코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 포큐 아카데미 코스를 여러 개 들으실 거예요. 동강을 보시든 포큐 아카데미 직접 수강을 하시든 거기서 이제 장기적인 커리어 보장해주는 과목에 초점을 맞추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그 과목들 특히 그런 과목들이 제가 볼 때는 언매니지드 언어 2과목하고 컴퓨터 아키텍처 또 추가하자면 운영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수학 이런 것들도 추가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기들에 집중하자. 그리고 하드웨어를 아는 쪽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 정도면은 저희가 코스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알아봤어요. 저희 코스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 이제 다음에 뵐 때는 제대로 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코스는 그 다음에 배울 내용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